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밑의 김인호 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영철 교수님의 철학의 힘 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거예요? 네. 이 철학의 힘,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더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 철학의 힘은 2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가 다 아.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첫 번째 그 질문이 바로 인생은 왜 짧은가입니다. 근데 이 챕터를 딱 열게 되면요, 이 철학자의 어떤 이야기로 네. 먼저 시작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챕터 처음 딱 열었는데 그 존 러스킨의 명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네. 저도 사실은 이 한 명언만 봐도 너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생이 왜 짧게 느껴지나요? 네. 여기서 이제 김영철 교수님은 인생이 짧은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의 어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 그래서 맞아요. 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 쫓기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짧고 시간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든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벌써 9월이야? 맞아요. 그런 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가 40몇 년의 기간 동안 살아오긴 했지만 그 모든 그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억의 용량이 적어서 지난 어떤 기간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거, 굉장히 아팠던 거, 굉장히 행복했던 거, 강렬한 기억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인생이 짧은 이유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자꾸 옛날을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한다는 건 지금 현재를 멈추고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과거를 떠올리는 것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뭐 인정받지 못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뭐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내가 뭔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 과거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는 그 현재의 시간에 자꾸 옛날 과거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더 짧게 쓴다는 거죠. 그러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데는 반전의 이유도 있다라고 해요. 어떤 반전이요? 그만큼 우리가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이 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내가 해낼 일이 궁금해진다. 그렇게 궁금해지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시간이 빨리 흐르고 인생이 짧다고 느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 시간을 잘 채우기 위해서 그만큼 밀도 있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챕터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는 김영철 교수님이 이제 한 강의를 의뢰받은 적이 있으시대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만난 강의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냐면 40, 40, 그러니까 40. 네, 40에 1000억을 번 사람이에요.
와. 네. 그래서 강의를 다 하고 내려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이 40에 40에 네. 천억을 번 사람을 나중에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네. 어떻게 40에 천억을 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아, 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셨대요. 네. 그 첫 번째 지킨 게 뭐냐면 약속을 지켰대요. 아, 그쵸. 약속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신용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맞아요. 신용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상 물어봤는데 약속 지키고 신용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뭐야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세요. 네.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저는 저와 거래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를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와 무릎을 딱 치시면서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근데 나는 나이 40에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사는데 그 채우는 게 돈 얼마 벌었어? 그죠. 집 몇 평이야? 야, 그런 거 외관적인 것만 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뭐 네. 차 뭐 타고 다녀? 다녀? 뭐 아. 이렇게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천억을 번 사람은 내가 뭐 몇 살에 얼마를 벌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거래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 수 그죠. 있을까를 늘 중요한 생각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되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역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김쌤은 네.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하고 네. 소중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뭘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꼭 거. 필요한 한 가지. 네,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 신용? 신용, 왜 믿음? 그리고 꿈? 꿈. 네. 네. 근데 믿음을 숫자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꿈을 환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게 뭔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라라고 하면 네네. 네, 뭐 10가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돈도 필요해요, 뭐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가족을 이야기하는 사람, 뭐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꼭 한 가지는 수치화할 수 없는 그쵸.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죠. 네네. 그것이 바로 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 좋은 내용 너무 네.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김영철 교수님의 철학의 힘 보내드렸는데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